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결혼 상대로 걸러야 될 사람 특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실 굉장히 좀 식상한 주제긴 해. 되게 식상한데, 영상을 맨날 찍어내야 되니까, 뭐 했던 얘기에 또 하는 느낌으로 나오고, 그리고 뭐 전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했던 얘기잖아. 그리고 이번에는 정신과 의사인데, 뭐 얘기 듣다 보면 다 거기서 거깁니다. 다 거기서 거긴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영상을 찍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한 게 있고 오늘 이야기는 양재진 원장이 한 얘기거든. 어떻게 보면 우리 비혼주의라는 단어를 맨 처음에 고착시킨 그런 원장님이긴 하지, 그지? 그래서 이분이 그런 뭔가 결혼 상대로 골라야 되는 사람이란 주제로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뭐 남자 여자 똑같이 해당이 되더라고. 그래서 뭐 깔끔하게 그냥 결론만 딱딱딱 얘기하자면 첫 번째가 폭력적인 사람이고 두 번째가 중독에 취약한 사람이고 세 번째가 바람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바람피는 사람도 내가 보기엔 중독에 취약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조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요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 다 해당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남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늘상 제 유튜브 많이 본 사람은 알겠지만 폭력을 이게 발현하는 방식이 남자 여자가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 여자들은 보통 정신공격으로 이어지고 집단 내에서는 평판의 하락 같은 것들 그런 공격적인 모습이 그렇게 나오게 됐는데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남자들의 폭력적인 성향은 말 그대로 뭔가를 물건을 때려 부수거나 아니면 구타 폭행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잖아. 그래서 여자들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남자친구를 한 번씩 개빡치게 합니다. 왜? 이 새끼가 날 펠놈인지 안 펠놈인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거를 하는 건데 근데 여자들의 폭력은 결혼했을 때 어떻게 나타난가 할 때 남편의 학대로 나타나지. 여자도 남편을 학대를 시키는데 근데 그 학대하는 방식이 말 그대로 정신공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내 친구이기도 한데 그냥 요새는 좀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잖아 여자들이. 그러면 월급 벌어와도 야 이거 보러 온 걸로 생색내지 말라고. 뭔가 싸움 같은 걸 하다 보면 부부싸움 같은 걸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 친구들은 외벌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뭐 이게 힘들게 오게 되는데 집에면 또 일을 시키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무 힘들다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얘기하니까 야 돈도 많이 안 벌으면서 그런 걸로 생색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지. 따지고 보면 이거는 정서적인 학대가 맞거든.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학대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남편을 학대하는 거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내가 늘상 말한 대로 여자들에게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아졌잖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 상황이 너랑 결혼했으면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지 못한 그 모든 그런 책임을 남편한테 전가를 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갈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남편 존나 열받았는데 남편이 이 씨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중독에 취약한 사람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대로 바람이랑도 많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그 말은 정답이야. 바람은 피는 사람이 핀다라는 얘기가 있잖아. 진짜로 그런 것 같아. 통계적으로도 바람이 피는 사람이 계속 피는 사람이 안 피는 사람보다 3배 이상 높은 확률로 핀다고 뭐 어떤 근거로 그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그거 같아요. 그 요새는 여자들도 좀 많이 남성화가 돼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고 결혼 생활은 못마땅스러움을 느끼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리고 여자들은 보통 그런 식으로 되면 자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준단 말이야. 바람에 대해 가지고 야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 텔레비 봐도 네가 날 외롭게 했잖아. 씨.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남자들 같은 경우도 중독에 취약해가지고 바람을 피는 애들이 있지. 그럼 늘상 말하는 대로 바람이라는 건 남자의 영역인데 근데 내가 보고 느낀 거는 남자들은 확실히 그런 애들이 많이 펴. 뭐냐면 그냥 호르몬 레벨이 존나 높은 애들이 있어. 그 성욕 자체가 진짜 센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은 진짜 많이 피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보고 느낀 거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소득 수준이 높고 남자 왁구가 높을수록 바람필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거들떠 보지도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약간 호르몬적인 레벨이 되게 높은 사람들이 있지. 근데 또 그렇게 높다고 해서 뭐 다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결국엔 그걸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고 컨트롤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여자가 방금 전 말한 것처럼 합리화를 시키잖아. 네가 날 외롭게 하잖아. 이런 것처럼 남자들 중에서도 야 남자가 바람 좀 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리고 우리는 호르몬으로 인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다. 라고 얘기해서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약간 이 중독에 취약했다는 거 안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중에서 근데 솔직히 최악인 건 뭐냐면 바람이 최악이 아니야, 여러분. 내가 느낀 거는 바람보다 더 심한 게 도박이야, 진짜. 도박이야. 그래서 중독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박이 꼭 들어가잖아. 근데 그거는 진짜 집을 날려먹으니까. 예를 들어 바람을 피는 거는 서로 감정의 골은 깊어지겠지만 그래도 뭔가 둘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은 그래도 그대로 있잖아. 근데 뭔가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집을 날려먹고 이러면 말 그대로 그 삶의 터전 자체가 박살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바람 피는 것보다 이게 뭐 중독이 되게 심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항상 조심하라는 게 쇳뿌리를 조심하라고 했잖아. 입이랑 손이랑 주지를 조심하랬잖아. 그러니까 남자한테 주지를 조심하는 건 바람을 피지 말라는 거고 손은 도박이고 입은 말 조심하라는 건데 근데 내 친구 와이프 중에 이 세 개의 트리플 크런을 달성한 여자애가 있거든. 트리플 크런을 달성한 여자가 있단 말이야. 그 바람 피고 그리고 집 날려먹고 도박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날려먹고 나서도 이혼할 때 빚도 상속이 되거든. 빚이 있으니까 빚이 상속이라 해서 끊는데 근데 빚도 상속하면서 마지막 했던 말이 너랑 결혼하고 나서 행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그렇게 세계를 다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런 내 친구 그래서 그때 죽으려고 하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진짜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와이프인데, 진심으로 죽이고 싶었다고, 그 울분에 털면서 그 소주를 먹던 내 친구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근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 뭐라고 해야 될까. 문제는 이 글에 대한 반응, 양재진 원장의 반응도 다들 뭐, 외로운 것보단 괴로운 게 괴로운 것보단 외로운 게 낫다. 뭐, 이런 뭐, 충동 조절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 걸리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 그리고 뭐 엄마 피셜 저 남자는 나 없으면 안 돼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한테는 도망가라. 자기 스스로 잘 헤쳐나갈 줄 아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눈에 보이는 경우는 잘 없어.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도박을 할 것이다. 바람을 필 것이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잘 없거든. 그리고 항상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런 류의 이야기는 좀 약간 고양이 목의 방울 같은 느낌이 있어. 고양이 목의 방울. 근데 아까 말했던 그 기질들이 연애할 때 조금이라도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 연애할 때. 근데 내가 항상 말한 것처럼 연애할 때 이런 기질들이 조금 보이잖아. 뭐 일전에 말했던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굉장히 의존적이고 그리고 뭐 자의식이 굉장히 과잉돼도 문제지만 자존감이 되게 낮아도 문제잖아. 그런 것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보면 무조건 벌어진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보통 감내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야. 살다 보면 뭐 어딘가 여러분한테 맞는 사람들이 있겠지. 근데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날 거라고 기대를 하면 안 되거든. 다 맞춰가면서 사는 그런 느낌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뭔가 이게 조금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해도 그래도 이게 추진을 하거든. 그 중에서도 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긴 나오긴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결론적으로 내가 보기에 가장 근데 짜증나는 건 뭐냐면 방금 전 말했던 모든 성향들 있잖아. 폭력적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은 여성들에게 뭔가 면죄부를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 여자가 똑같이 뭐 사고를 쳐도 아까 말했던 바람 피더라도 오히려 당당하게 널 만나서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뻔뻔하게 잘 한다는 거야. 물론 이거는 남자들도 뭐 그런 경우가 많다고는 하긴 하는데 근데 지금 와서는 그런 사회 분위기 자체가 오히려 여자들이 더 으름장을 놓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된 게 뭔가 조금 많이 안타깝다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 그 고마워 미안해 이 단어 두 개만 잘 얘기를 해도 싸움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아. 잘 풀려 싸우더라도. 근데
그 내 경험상을 얘기하자면 미안하다는 말을 진짜 못해 여자들이. 진짜 못한 걸 내가 진짜 많이 느꼈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 여자 만났을 때 그 보통 국제 결혼하면 많이 남자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네들은 이게 뭐가 미안하다고 자꾸 고맨이라는 얘기를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마법의 단어거든. 금방 풀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에게도 말하고 싶은 게 뭐 누구나 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라고 완벽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뭔가 싸우고 푸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오빠야 이건 내가 미안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잖아. 그러면 그거 내가 봤을 때 한국 자유 상위 10% 나라지. 이거 10% 나라지. 10%란 말이야. 남자들은 문제 없어. 왠지 알아. 남자들은 내가 뭘 잘못한지 몰라도 일단 미안하다고 사과받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뭐라고 그래? 뭐가 미안한데? 알면서 왜 그랬는데? 막 이러잖아. 그럼 남자들은 원래 그걸 다 받고 시작하는데 여자들은 이거 반대로 진짜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좀 만나다가 항상 내가 말하는 게 싸우고 잘 풀리는 거 진짜 별거 아니야. 여자가 오빠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면 풀리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할 줄 알아도 이 여자가 그 한국 자유 상위 10%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중에 여자친구가 그렇게 오빠야 미안한데 라고 얘기하면 똑같이 해주면 돼. 뭐가 미안한데? 뭐 이러지 말고 알았지. 그래서 여튼 뭐 오늘은 이 이야기 한번 가볍게 후려봤습니다. 아무쪼록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고 복돌아 어디서 왜 안 쳐다보노? 야 이복돌 이복돌 일부러 안 보는가 이 새끼. 야 이 보지 이 새끼. 오늘도 우리 복돌이 멘트로 칙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